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딥러닝 관련해서 추석 보강 코딩 부분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지난번에 배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는데,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사이클런을 활용할 거고 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배운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코딩은 이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 거기다 올려드릴 텐데 이 클래스에는 일단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을 임포트를 하고 첫 번째 제가 함수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이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림을 뭘 그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2차원으로 있을 때 이 2차원을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해가지고 디 부분까지 이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라벨로 체크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함수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함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지난번에 한 것과 똑같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쓸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 가져오는 것건 여기는 아마 지난번 코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부터는 트레이닝, 머신러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항상 학습 데이터인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눌 거고 정규화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거고 정규화 같은 경우는 모든 값들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바꿔주는 형태를 정규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퍼셉트론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퍼셉트론은 저희가 배웠죠. 1950년대에 나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레이어를 가지고 예측하는 형태인데 퍼셉트론은 우리가 SK 리니어 모델에 있습니다. 퍼셉트론은 제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리니어하지 않다고 했지만 하나 퍼셉트론은 리니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 나오고 우리가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accuracy score라는 것을 하나 가져옵니다. accuracy score를 가져와서 우리가 퍼셉트론을 하나 선언하는 거죠.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얘에서 자 이제부터 여기 코딩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 만든 다음에 뭐뭐 fit이라고 하면 얘를 학습시키는 거고 학습시키는 건 당연히 학습에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X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스탠더디제이션 그 표준화를 정교화를 거친 형태를 X에다가 넣어주고 Y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얘가 어떤 종류의 붓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한 줄 치면 얘는 학습이 끝납니다. 자, 학습이 끝난 다음에 얘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하면은 accuracy score는 accuracy score에 y와 그다음에 우리의 실제 y와 우리 예측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걔를 가지고 넣어주면 우리가 한 98%가 나오고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94%가 나와서 굉장히 예측을 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하더라도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 시각화를 시키는데 시각화는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를 같이 넣어준 다음에 plot decision reasons라고 위에서 제가 선언한 함수에다가 제가 x를 넣어주고 y를 넣어주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디 있어? 저는 105번부터 150번까지를 테스트 데이터로 쓸 거고 나머지를 트레이닝으로 쓸 거예요. 그랬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 조금 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아래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퍼셉트론은 선형 분리죠.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분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러한 형태로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여기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 똑같이 했을 때 이렇게 직선 형태로 데이터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니든 상관은 없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학습시키는 과정은 똑같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C라는 값이 들어가요. C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리니어 리그레션 했을 때 리치나 라쏘처럼 정규화를 얼마나 시켜줄지 그 역수에 대한 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C를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형태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C를 뭐 10에 마이너스 5승부터 10에 5승까지 다 돌려보면서 어떤 웨이트가 가장 좋은지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트레인 에큐러시와 테스트 에큐러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대충 뭐 C가 뭐 10에 6승, 10에 7승, C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포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때그때마다 돌리고 그다음에 에큐러시를 쭉 한번 보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는 게 자, 여기까지가 사실 지난번에 거의 배웠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를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엠니스트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손글씨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fetch open ml이라는 것을 scikit-learn datasets를 쓰면은 이 엠니스트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미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돌리지는 않을 텐데 이거 돌리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큰 용량의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네를 다운을 받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6,000번째까지를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7만 개가 있는데 6만 개까지를 학습 데이터로 쓰고 그 나머지 만 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써가지고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를 이렇게 쭉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동일한 것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써보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이 손글씨 분류를 가지고 또 뉴럴 네트워크도 해볼 거예요. 가장 간단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해볼 건데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 X와 Y를 넣어줘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닝 에큐러시와 트레인 테스트 에큐러시를 각각 찍어보면은 에큐러시는 에큐러시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에서 갖고 와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트레이닝 에큐러시가 93%가 나오고 테스트가 92%가 나와요. 물론 이것도 잘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엠니스트는 99% 이상 찍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코드는 단순하죠. 코드는 한 줄인데 그래서 오늘 이 한 줄을 위해서 제가 녹화를 찍었고 여러분들은 여기만 봐주면 되는데 우리가 MLP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 sklearn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선 중간에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활용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레이어를 몇 개를 넣을 건지가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인풋이 몇 개죠? 인풋이 784개고 당연히 이 데이터 차원이 784개를 했잖아요. 인풋이 28 곱하기 28의 픽셀이니까 784에서 512로 한번 데이터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100으로 한번 줄이고 이렇게 마지막에 10개로 가는 형태를 할 거면 중간에 이 두 개의 값을 hidden layer sizes라고 적힌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시그모이드나 렐루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렐루 펑션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모델을 백프로퍼게이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이 형태가 진행됐을 때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데이터를 하나씩 보는 거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를 몇 개씩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데이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라디언트를 한 번에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자, 그것을 한 개씩 하냐, 두 개씩 하냐, 10개씩 하냐, 100개씩 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가 256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 256개를 동시에 보고 이 256개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가장 잘하는 그라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은 모든 모델을 한 번에 다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배치 사이즈가 128인 거랑 배치 사이즈가 256인 거랑 동일한 크기의 에폭을 돈다면 동일한 크기의 반복으로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다면은 배치 사이즈 256인 게 훨씬 더 절반의 시간만큼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하지만 너무 클 경우에는 또 컴퓨터가 메모리에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좀 대충 학습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적절한 개수를 조절하는데 보통은 2의 배수인 뭐 64, 128, 256 이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256개로 학습을 시킬 거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정할 수도 있어요. 알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스토캐스틱 로열티 센터 했을 때 얼마큼 업데이트하는지와 관련된 뭐 이런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알파나 베타 다 이런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엡실론도 그런 정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배울 거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정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정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토대로 만들 수 있다 볼 수 있고 얘를 fit 하면은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안 돌리는 이유가 돌리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GPU를 활용해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CPU를 활용하는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려서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집에서 한 번이라도 좀 돌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돌렸을 때 우리가 트레인 애큐러시가 99, 테스트가 98로서 한 번에 끝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논리니어한 형태의 모델을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형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돌렸는데 트레이닝이 안 나와요. 이렇게 돌렸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는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더 늘리는 거죠. 뭐 700, 600, 500, 300, 200, 100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레이어를 증가시켜 주면은 그러면 훨씬 더 오버피팅은 시키지만 또 언더피팅 문제는 좀 막을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사이클런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딥러닝의 가장 기본을 한 거고 이 다음부터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딥러닝을 다루는 그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훨씬 더 코딩이 조금 더 어려울 거지만 결국 여러분들 대학원생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학부생 아니면 고등학생도 쓸 수 있는 정도로 가장 단순하게 제공하는 형태가 이 코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통해서 한번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